자, 여러분 오늘 6번째 시간이죠. 남북국 시대의 전개. 이제 통일신라하고 발에 들어왔고요, 여러분. 여러분 시험 범위가 아마 여기까지 되지 않을까요? 통일신라 문화재까지가 될 수도 있고 고려 전까지는 될 것 같은데, 자, 이 저번 시간에 했던 여러분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이 있었죠. 그거보다는 훨씬 내용이 좀 간단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 우리 빠르게 또 20문항 30분, 40분 안쪽으로 한번 끊어봅시다. 오케이? 자, 시작. 자, 1번. 통일신라의 신문항은 집사부의 장관. 여러분, 집사부라는 것은 체크를 좀 해볼까요? 집사부는 왕권을 밀어주는 곳이야. 왕권을 밀어주는 곳이고, 여기에 장관인 시중 역시 왕권 강화와 관련이 있어.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 이거랑 이제 반대를 알아야지. 바로 대립 세력이었던 바로 귀족들의 회의, 화백회의와 화백회의의 수장, 상대 등이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 신문항 때 개혁 정치를 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집사부와 그의 어떤 시중, 그죠? 장관인 시중의 권한을 강화시켰다면, 또 반대로 이제 왕권이 약해질 때, 귀족의 힘이 강해질 때는 화백회의와 상대 등의 힘이 강해진다. 요거까지 여러분이 구분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신문항은 관리에게 무엇을? 관료전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노급을 폐지하여 국가 재정을 강화하였다. 여러분 요거는 잠깐 그 앞에 보세요. 메모 좀 하고 갑시다. 뭐냐면 이 관료전하고 노급은 여러분 구분을 좀 해야 돼. 첫 번째, 자, 관료전은 이제 무엇이냐면은 관리들의 어떤 관직, 일한 거, 그치, 복무 대가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야. 수조권만 주는 거야. 수조권만. 그러면 요거는 이제 왕권이 강할 때 지급을 하는 거거든. 그럼 여러분, 이 노급이라는 게 있어요. 이 노급은 이 관료전이 지급되기 전부터 귀족의 힘이 강할 때부터 계속 지급되어 왔던 건데, 요거는 이제 토지에다가 그 다음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에다가 뭐까지? 노동력까지 줘요. 그러니까 노동력을 이 마을에 살고 있던 사람들까지 동원할 수 있었던 그런 권리까지 줬던 게 바로 이 노급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는 왕권이 어떨 때? 약할 때. 즉, 누구의 힘이 강할 때? 귀족의 힘이 강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이 관료전이 등장할 때, 그 다음에 노급이 등장할 때, 각각 누가 권력이 강한지를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하나 더 하면 여러분, 여기에 이제 정전이라고 있어. 자, 정전은 무엇이냐면, 누구에게? 농민에게 지급했던 거야, 농민. 자, 국가가 농민에게 토지를 제공을 하면 국가가 농민들을 보다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겠지. 그치? 어떤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왕권을 또 강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또 이 정전이었습니다. 알겠죠? 그럼 농민은 보통 원래 귀족의 땅에서 일을 했었는데 국가 땅에서 일을 하면은 국가에만 세금을 납부하면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관료전, 노급, 정전. 그럼 역시나 이것도 메모할게요, 여러분. 왕권이 강할 때. 여러분이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3번. 통일신라는 수도가 동남쪽에 치우친 약점을 보완하고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주요 지방에 5개의 작은 서울, 오소경을 설치하였다. 여러분, 이 오소경 5개를 다 외우지는 않아도 돼. 그냥 오소경. 이 통일신라의 지방 행정 제도죠, 여러분. 구주, 오소경. 통일된 신라의 영토를 9개로 덩어리를 나눠. 우리 이제 8도 하는 것처럼 나누고, 그 다음에 5개 작은 도읍지를 설치했어. 물론 여러분 이 구주에 관련해서 여러분이 알아둘 건 뭐냐면 고, 백, 신 3개의 영토에 이 세 나라의 영토에 몇 개씩? 3개씩 3개 그럼 9개죠? 고구려 땅에 3개, 백제 영토에 3개, 신라 영토에 3개 이렇게 하면서 민족 융합 정책의 모습도 보여주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은 오소경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좀 클래식한 서술형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견제하기 위해 오소경을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 수도가 동남쪽에 치우친 약점을 보완하고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면 군더더기 없이 여러분이 서술형 감점 당하지 않고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2번 신문항의 토지제도 정비 내용과 그 목적을 서술하시오. 여러분 방금 이제 요거 했던 것을 선생님 문장화 시켜볼게. 자, 무엇이냐면요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습니다. 알겠죠? 자,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는 것은 아까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바로 왕권 강화와 관련이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여러분 왕권은 강해지고 귀족들의 권한은 약해져요. 자, 그래서 문장 이어서 해볼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문장 이어서 하면은 귀족들의 경제 기반인 노급을 뭐 하면서 폐지하여 왕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쵸? 이렇게 하면은 또 깔끔하겠죠?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자, 귀족들의 경제 기반인 노급을 폐지하여. 노급은 여러분, 땅, 수조권, 노동력까지 다 제공하는 거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폐지하여 왕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신문왕의 개혁 정책을 정리한 표이다. 자, 이거는 여러분 박스를 좀 쳐놓을게요. 이 표 자체가 박스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정말 중요해. 신문왕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한두 가지 일을 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첫 번째, 관료전. 계속 나오죠.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합니다. 노급은 다시 말하지만 귀족의 힘이 강할 때, 관료전은 왕권의 힘이 강할 때. 자, 그 다음 귀족들의 경제 기반을 약화했다. 맞죠? 맞고요. 그 다음에 교육기관인 국학을 설치했다. 자, 국학은 여러분 유학이야. 유학은 쌤이 알아둘 거. 뭐? 바로 충. 그 다음에 효라고 했었지. 여러분, 충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겠어요? 충을 가르치는 이유가 당연히 뭐해라? 충성해라. 왕권 강화와 관련이 있겠지. 그 다음에 구서당 십정. 역시나 민족 통합과 군사를 강화했다. 여러분, 자, 구서당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다 넣어주냐면 고구려인, 백제인, 말갈인도 포함시켜줘. 통일된 나라에서 이제 싸우지 말아라. 민족 융합 정책의 일환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십정. 구서당 십정. 9개의 주에다가 여러분이 하나씩 보내고 한 주라고 굉장히 큰 게 있어. 한 주. 거기에 이제 2개를 보내면 돼. 국경 지역에. 그러면 10개가 완성되죠. 그 다음에 육두품. 진골 세력 견제를 위해서 등용했었다. 자, 그러면은 이 표 전체는 여러분 틀린 게 없어. 다 맞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이 밑에서 이제 우리가 골라야 돼요. 잘못된 것을. 표 자체는 다 맞습니다. 오케이? 자, 꼭 체크해야 돼. 오케이? 자, 기억. 아까 노급이었죠. 관직 복무하는 대가로 관리에게 조세와 공무를 걷고 노동력. 밑줄 그어볼게. 조세와 공무를 걷고 노동력을 증발할 수 있는 권리까지 준 거. 노급 맞죠? 그 다음에 원성왕 때 유교경전 독해 능력 시험 성적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관리를 선발하는 빈공과를 실시하였다. 굉장히 여러분 이거 뭔가 엉망이죠. 잘못됐죠. 왜? 여러분 여기는 뭘로 고쳐야 돼? 빈공과가 아니고 뭐? 독서 3품과. 물론 여러분 이 원성왕 때는 왕권이 약할 시기야. 오케이? 그래가지고 성공적으로 이 제도 독서 3품과를 해내지는 못해. 알겠지? 자, 그 다음 디귿. 신라인뿐만 아니라 고구려, 백제, 말갈인 아까 말했고요. 그 다음에 리을. 구주에 한정씩. 국경지만 한 주에는 2정. 아까 말했쌤이. 미음. 신라말의 이 가운데 일부는 신라적인 입장을 취해가지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데 바로 힘을 보태기도 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4번. 통일신라 신문왕의 개혁정치 2가지를 서술하고요. 이 정책의 공통적인 목적. 자, 여러분 요거는 이 시간 조금 단축해보자. 뭐냐면 쌤이 위에서 그냥 가지고 올게요. 자, 박스 한 번 더 갑니다, 여러분. 자, 무슨 색이 보일까? 이 색이 보이려나? 안 보이네. 자, 이건 색깔로 하자. 그냥. 자, 보세요, 여러분. 요거 방금 쌤이 네모한 거 있지, 네모한 거. 자, 네모한 거를 요렇게 가지고 오시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이 그냥 아무거나 골라서 써도 돼.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그 다음에 국학을 설치했다. 구서당 십정을 설치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로 적어볼까? 우리 지방을 구주,
오소경으로 행정구역을 정비했다. 구역을 정비했다. 그치? 요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용도품을 등용했다. 여러분, 뭐 마음대로 쓰면 돼. 두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 네 가지 써도 됩니다. 알겠지? 그리고 써보세요, 그리고. 오케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럼 여러분, 목표는 뭐다? 이렇게 한 이유는 간단하죠? 왕권 강화입니다. 오케이? 굉장히 여러분 쉬운 문제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5번. 통일 후 정비된 신라의 통치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수리 제도를 시행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했다. 맞아요, 여러분. 상수리 제도는 뭐냐면은 지방에 있었던 이제 이 높은 관리들의 어떤 자식들을 어디에 수도에 좀 머무르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국을 구주로 나누고 한 주에 두정, 나머지 각 주에 한 정을 배치했다. 그럼 구주, 오소경, 우리 지방행정제도에다가 구서당 10정. 방금 했지? 맞죠? 그 다음에 신라인, 말갈인, 고구려 유민, 백제 유민을 포함한 중앙군 설치하였다. 이게 뭐라고? 구서당. 그 다음에 위에가 10정. 그 다음에 촌락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한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세금을 걷는 데 활용하였다. 얘들아, 이거 되게 중요해. 우리 저번 시간에 나왔던 것 같은데 볼까요? 신라의 촌락 문서 혹은 민정 문서. 그 다음에 군현은 물론 가장 작은 행정구역인 촌까지 지방관을 보내. 여러분, 가장 작은 구역인 촌까지, 그러니까 지방 곳곳에까지 여러분 사또나 그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이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 지방관이 파견이 되는 것은 조선시대에 가서 파견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신라, 고려 아직까지 전국에 파견이 되지 않습니다. 답은 몇 번? 5번. 오케이? 옳지 않은 거니까요. 다음 6번. 자, 다음은 통일신라의 토지제도 정비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얘들 계속 나오잖아. 지금 몇 번째 나온지 모르겠다. 관료전을 지급하고 아까 뭘 폐지했다고? 그렇지. 노급을 폐지했죠. 여기도 이제 노급이 부활했다. 그럼 여러분 봐봐. 이렇게 딱 끊어가지고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고 정전을 지급했던 거. 아까 쌤이 뭐라고 했니? 왕권이 강할 때, 왕권이 강할 때. 그치? 근데 기울어 가면서 노급이 이제 부활한다 라고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바로 왕권이 약해지는 모습입니다. 알겠죠? 약해지는 모습. 자, 그래서 1번. 이 노급은요, 경덕왕 때, 자, 요거 잘 체크하자. 경덕왕 때 부활합니다. 부활. 알겠죠? 귀족들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었다. 맞잖아. 뭐지? 맞잖아. 그 다음에 성덕왕 때 백성들에게 지급한 토지이다. 아니죠. 이거 뭐라고? 정전이라고 했죠. 가의 폐지는 왕권이 약화되었음을, 아니죠. 뭐라고? 강화되었음을. 가를 지급받은 대가로 농민들은 국가의 조세를 납부했다. 여러분, 요거는 뭐예요? 정전이죠. 그치? 그래서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좋은 문제. 이 노급을 맞추는 게 좋은 문제라기보다는 이 보기의 구성이 굉장히 좋은 문제 같습니다. 꼭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7번. 기역 왕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8세기 전반 발해를 통치한 땡땡땡은, 자, 여러분 이것만 보고 그냥 바로 풀면 안 돼. 뭐 대조영 이런 게 아니고요. 영토 확장에 힘썼고요. 그 다음에 돌궐 일본 등과 친성관계를 맺었지만 당과 신라를 견제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했어. 누구? 돌궐하고 일본하고는 어떤 그 교역의 루트를 뚫어놨죠. 고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지만 당과 신라는 견제했었다. 당과 신라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누구? 무왕이고요. 전쟁하는 스토리 나온 무왕이라고 했잖아. 당의 어디를? 산둥 지방을 공격했었다. 그렇죠? 그러면 찾아볼까? 오소경, 이거 신라 거잖아. 통신. 노급을 폐지한 목적, 역시 통신. 그 다음에 최대의 영토를 확보한 과정을 정리한다. 여러분 요거는 이제 뭐 통일신라 발해를 떠나서 지금 이 왕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죠? 선왕이죠. 그래서 우리 뭐라 불러? 바다 동쪽의 융성한 나라, 해동성국이라고 불리죠. 그 다음에 상경으로 도읍을 옮겼다. 요거는 문왕이에요. 보기 좋네. 문왕은 여러분 당과 신라하고 교류했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인안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의미를 알아본다. 자, 답은 여기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쌤이 물론 이제 우리만 보는 영상이니까 약간 비방용입니다. 비방용. 자, 봐봐. 외우는 방법. 이게 좀 헷갈려. 여러분 연호라는 게 인안. 자, 인안. 여러분 인연아 있죠. 인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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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이거 어디가 써먹으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 알고 넘어가야 돼. 진짜로 어디 여학생들 하면 안 돼. 이거 큰일 나. 여러분 무왕이잖아. 싸우러 간다며. 그죠? 싸우러 갈 때 인연아 하고 소리 지면서 가겠죠. 그죠? 그럼 인연아 인연아 빨리 해봐 여러분.
인연아 하다 보면 이제 인한 비슷해지지. 그치? 억지 같겠지만 여러분 그렇게라도 알아두세요. 자, 왜 그러냐면 이거하고 여러분 비교를 해야 될 게 있어. 문항 때 위에 있었죠? 문항의 연호는 대흥이야, 대흥.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다 공부하기 너무 어렵잖아. 그러니까 인한. 그 다음에 대흥이라는 건 크게 흥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크게 흥했다. 왜? 문항 때는 언제?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교류를 할 때. 얘들아, 세계 최고의 선진국하고 교류를 하는데 당연히 흥하겠죠. 그쵸? 대흥. 오케이. 그래서 구분해서 알아주세요. 인연아, 어디가 써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만 딱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고 딱 끝내야 돼. 알겠지? 친구들한테 알려주면 안 돼. 진짜로. 그 여러분 발등에 스스로 발등 찍는 거야. 알겠지? 자, 다음은 발해에서 있었던 일들이다.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찾아보자, 그럼. 자, 신라도를 개설했다. 신라하고 방금 교역한 거 누구라고 했어? 문왕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당의 산동지방을 공격하였다. 누구라고? 무왕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연해주와 요동지방까지 영토를 넓혔다. 여러분, 그러면 가장 넓은 영토를 장악했었던 누구? 바로 선왕이죠. 그러면 자, 대조영, 우리 고왕 빼고 어떻게 됐어? 무왕, 문왕, 선왕. 그러면 나, 가, 다 순서가 되겠죠. 몇 번? 3번. 자, 그 다음에 뒤에 9번 봅시다. 자, 보시면 전국을 몇 개로? 9주로 나눴어요. 9주. 그 다음에 주요 지방의 오소경. 그 다음에 전략적 요충지에 몇 개? 여러분, 발해는 수도가 몇 개냐면 5개예요. 5경, 15부, 62주. 여러분이 숫자가 굉장히 크고 독특해서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몇 번 듣다 보면 저절로 암기가 돼요. 5경. 그 다음에 지방행정 중심지에 몇 부? 5경, 15부, 62주. 그죠? 15부. 자,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여기에 발해 거는 하나 더 알아둡시다. 몇 주? 62주. 땅이 굉장히 크죠? 메모해두세요. 알겠지? 자, 그 다음 10번. 자, 다음 내용과 관련하여 발해의 통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두 가지야, 여러분. 아는 것 두 가지. 자, 발해는 중앙의 왕 밑에. 자, 정당성에 쌤이 체크할게.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이 있었고. 여러분, 그러면 배웠던 거 기억하고 있는지 보자. 여러분, 원래 이거는 발해만의 명칭이라고 했죠. 독자성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는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받아들였죠.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을 받아들여서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으로 바꿨었어. 기억하니? 자, 근데 그 중에 정당성 중심으로 나라가 운영이 돼.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죠? 있었고 그 아래 좌사정과 우사정 두 개로 나눴었지.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이제. 그리고 그 아래 인의, 예지, 충신, 이호, 예병, 형공 당나라의 6개의 부가 이름을 인의, 예지, 충신 유교식 명칭으로 바꿨어요. 메모해줄게. 자, 지방행정구역도 정비되었으며 고구려 계통의 지배층이 말갈의 전통적인 사회주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두 민족 사이의 조화를 깨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되었다. 자, 그럼 옳지 않은 거, 발해와 관련 없는 거. 지방행정은 5경, 15부, 62주. 아까 맞다고 했죠? 그 다음에 유교의 덕목을 방금 쌤이 써줬죠. 유교식 명칭, 인의, 예지, 충신. 그 다음에 국가의 중대사는 여러분 선조성. 물론 선조성 있어요. 있는데 어디 중심으로 하고? 정당성. 자, 여러분 이런 거 진짜 고난이도 문제야. 알겠지? 어렵다 여러분. 알겠지? 그 다음에 중앙군으로 10위를 두어 왕궁호수를 경배. 맞아 여러분. 10위. 요거는 펜 한번 넣어둘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당의 삼성육부를 받아들일 명칭 운영 방식 그대로 아니지. 쌤이 하자마자 뭐라고 했어? 독자성. 발해만의 것으로 바꿨었다라고 했지. 그죠? 답은 2개. 여러분 2가지 찾는 거, 모두 찾는 거, 그 다음에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항상 체크해라. 알겠지? 그다음 11번. 자, 해공왕 16년 끝났어요 여러분. 자, 끝났어. 여러분도 문제 풀어봐. 끝났어. 해공왕이 나오면 왕권이 어떻게 될 때? 약해질 때. 어제 언급했죠? 역시. 자, 이찬 김지정이 반란을 일으켜 무리를 모아 궁궐을 에워싸고 공격하였다. 4월에 상대등 김양상과 이찬, 김경신이 병력을 일으켜 김지정 등을 죽였으나 여러분 계속 보면 뭐 나누리 일으키고 죽이고 그쵸? 자, 그럼 뭐겠어 여러분? 해공왕이 등장하면 언제라고? 통일신라가 무너져갈 때. 왕권이 약해지고 귀족들의 힘이 강해질 때입니다. 그럼 여러분 옳은 걸 찾아볼까? 노급이 폐지되었다. 부활하겠죠. 고쳐보자. 오답이 우리 여러분 수업하는 거의 꽃입니다. 꽃. 오케이? 그 다음에
농민 생활이 안정되었다. 아니겠죠. 불안해졌겠죠. 상대 등의 권한이 귀족의 힘이 강해졌겠죠. 그 다음에 소수의 진골 귀족이 권력을 독점했겠죠. 그렇죠. 이게 답이네요. 무열왕의 자손들이 왕위를 계승했다. 아니야. 무열왕의 자손들이 왕위 계승을 하지 못해.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요거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난을 일으켜.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바로 김원창의 난이에요. 알겠죠? 김원창의 난. 자, 그리고 12번 갑시다. 12번 상황 보자. 자, 도적들이 나라의 남쪽에서 일어났는데 그들은 바지를 붉은색으로 해서 다르게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그들을 적고적 붉은 바지를 입은 도적들이라고 하였고 여러 주에는 해를 끼치고 수도의 서부 모량리까지 이르러 민가를 약탈하였다. 여러분 봐봐. 뭔가 도적들이 일어났고요. 민가를 약탈하고 있어. 그것도 수도의 민가를 말이야. 그러면 상황이 어때? 나라가 신라가 통신이 무너져 갈 때. 그쵸? 그럼 노급이 폐지된 게 아니고 아까 뭐라고? 부활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왕권이 강화되었다? 약화되었겠죠? 다 따라해 여러분. 그 다음에 호족 세력이 몰락하였다. 몰락한 게 아니고 성장했겠죠 이제. 호족은 여러분 지방에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멧돼지 같은 애들이에요. 그죠? 스스로 성주나 장군이라고 일컬으면서 뭐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이 자기들의 어떤 세력을 키워갔던 사람들이 바로 호족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 여러분 뭔 소리야? 이거는 뭐니 여러분? 저 발해잖아요 발해. 누군 때? 선왕 때. 그 다음에 지방에서 귀족들의 반란이 일어났다. 그쵸? 반란이 일어났겠죠? 답은 5번. 자, 13번. 당황하지 마, 여러분. 순서 찾는 문제인데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자, 보시면 기역 시기부터 진골 대신 성골이 왕위 올랐다. 아니죠, 여러분. 무열왕부터, 김춘추부터, 김춘추가 뭐니, 여러분? 김춘추. 설마 이것도 모르는 친구 없죠? 진골입니다. 자, 김춘추는 여러분, 엄마는 성골이야. 가장 높은 신분 성골. 그 다음에 아빠는 용수, 진골이야. 그래서 여러분, 성골하고 진골하고 결혼을 하잖아? 그러면 이 신분이 한 단계 딱 낮아집니다. 알겠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여기 잠깐만 써볼게. 발음을 여러분, 된소리 하시면 안 돼요. 된소리 강하게 하면 안 돼. 족강이라고 족강. 족강. 알겠죠? 빨리 하시거나 세게 발음하면 족강. 족강. 그래서 뚝 떨어진다. 알겠죠? 빨리 지워야지 이거 이상하니까. 자, 그 다음에 기역 시기부터 진골이 성골이 아니고요. 이건 반대로 바뀌었어. 어떻게 해야 돼? 바꿔놔야겠죠. 그 다음에 니은 시기에 관료전이 폐지되고 노급이 부활했다. 아니죠. 역시나 반대죠 여러분. 관료전이 지급되고 노급이 폐지되었다 라고 해야 되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디귿 시기에는 발해와의 전쟁으로, 발해와 전쟁을 왜 해 여러분? 그 다음에 리을 시기에는 강력한 왕권? 얘들아, 강력한 왕권인데 나라가 왜 무너져가?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렇죠. 강력한 왕권이 아니죠. 자, 귀족 세력이 강화되었겠죠. 그 다음 미음 시기에는 지나친 세금 징수로 인해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 자, 농민 봉기 여러분 뭐 있어요? 원종, 애노의 난. 애노의 난. 농민 봉기죠? 답은 몇 번? 5번. 알겠지? 여러분 천천히 보면 돼. 그냥 뭐 이렇게 순서 찾는 문제 나왔다고 해서 찍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생각해보면 되죠. 그럼 14번 볼게. 자, 밑줄친 반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주와 군에서 곡물과 부세를 바치지 않아, 세금을 바치지 않아 나라의 창고가 텅텅 비고. 아, 여러분 그럼 여기를 보면 뭘 알 수 있니?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구나, 중앙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왕이 사자를 보내, 그 관리를 보내서 이로 인하여 곳곳에서 도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독촉하니, 사자를 보낸 독촉하니 이로 인하여 곳곳에 도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때 원종과 애노 등이 상주에서 나를 일으켰다. 그럼 여러분 찾아보면 되죠. 진성여왕 때 나왔다. 자, 답이네요. 벌써 끝났어요. 자, 그럼 밑에 보기 또 고쳐야죠. 중앙귀족의 왕위쟁탈전에 관여했다. 여러분 이 원종과 애노는 농민이야, 농민. 여러분 이름만 봐도 높은 사람이 아닌 것 같잖아. 무슨 뭐 귀족의 왕위쟁탈전에 어떻게 관여하겠어. 여러분 요거는 장보고의 난하고 좀 관련이 있어. 보기가 전국적으로 봉기가 위축되는 게 아니고 확산되겠죠. 그 다음에 청해진을 기반으로 요것도 역시나 장보고의 난이겠죠.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15번.
자, 통일신라의 인물과 활동을 옳게 연결한 것은, 자, 통일신라의 인물들은 여러분 이 육두품들이 문화에서 굉장히 좀 두각을 드러냅니다.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인물이 있어. 누구냐면 바로 여기서 김대문. 김대문은 참고로 진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시간을 거슬러서 한 8년? 한 8년 된 것 같아요. 8, 9년 된 것 같은데 그 전에 전남중학교에서, 여러분 학교 전남중학교에서 동명중도 있겠지만 전남중학교에서 이런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 근데 여러분 김대문이 이런 내용은 다 맞았는데 신분에 대한 게 나왔거든. 근데 육두품이라고 해서 이제 틀렸던 문제가 있었어. 애들이 굉장히 많이 틀렸었거든. 김대문은 진골입니다. 자, 설총은 이두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자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음과 혼을 빌려와서 정리했던 거 이두. 그 다음에 누구 아들? 원효 아들. 몇 두품? 육두품. 육. 그 다음에 강수, 육두품 출신으로 당의 빈공과에 합격하였으며 개헌 팽경은 안 했다. 자, 여러분 요거는 중요한 독인데요. 최치원에 대한 설명이야.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육두품, 그쵸? 그 다음에 김대문, 통일신라 불교예술의 대표적 걸작 석굴암과 불국사를 중창하였다, 만들었다. 자, 요거는요 누굴까요? 밑에 있는 김대성이라는 인물이고요. 그쵸? 뛰어난 문장가로 당에 보내는 외교 문서를 작성하여 삼국 통일에 기여하였다. 자, 외교 문서는 누구냐면, 외교 문서는 강수. 자, 요것도 여러분, 우리 외교를 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거든? 그래서 초강수를 두었다. 이렇게 외워두세요. 초강수. 외교에 초강수를 두었다. 초강수를 두었다. 강한 수를 두었다. 강한 어떤 전략을 두었다. 자, 김대성. 진골 출신으로 화랑세기 등을 저술하여 신라 문화를 주체적으로 인식하고자 하였다. 자, 이거는 아까 누구라고? 진골 출신으로 김대문. 화랑색이 굉장히 좀 야한 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 알아주시고요. 고승전 이런 것도 있고. 답은 이미 몇 번? 왜 답 안 찾았나? 1번. 그죠? 답 미리 찾았었죠? 1번. 체크를 안 해놨네. 자, 그 다음에 16번 넘어갑시다. 자,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까 쌤이 언급했던 거 나왔다, 야, 얘들아. 자, 웅주의 도독이었던 김헌창은 무열왕의 직계자손인 아버지가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다. 뭐라고요? 김헌창의 난. 여러분, 김헌창의 난은 시기를 묻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 그럼 언제겠어? 통일신라가 무너져갈 때 말기가 되겠죠. 그쵸? 왕위 쟁탈전이 일어났다. 그쵸? 소수의 진골 귀족이 권력을 독점하였다. 그쵸? 그 다음에 왕실과 귀족이 사치로 재정이 부족하였다. 그 다음에 육두품이 왕의 정치적 조언자로 활약하였다. 여러분, 진골들이 날뛰고 있는데 육두품이 어떻게 올라와? 여러분, 골프문제에서 그게 가능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답은 4번이고요. 요건 언제겠어? 우리 신문왕 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즉, 왕권이 강할 때 육두품을 등용해서 왕의 정치적 조언자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육두품들은 참고로 고려시대에 가면 이제 과거제를 통해서 얘들아 신분을 바꿔버리죠.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원정과 애노의 시작으로 농민봉기가 확대되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7번. 자, 신라 말기의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볼게요. 여러분이 요런 유형도 되게 조심해야 돼. 여러 개를 내고 있잖아. 그냥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중학교에서 이렇게 내면 진짜 어려울 거야, 여러분. 숫자 그냥 몇 개만 써놓는 거야. 뭐 1개, 3개, 4개, 5개, 6개, 7개 다 고르세요 하면은 전남고에서 여러분 이런 거를 어디까지 냈었지? 히읗까지 냈었나? 피읍인가 히읗까지 냈었던 적이 있거든? 그럼 모르면은 여러분 하나라도 틀리면은 하나라도 내가 잘 알지 못하면 무조건 틀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좀 무섭죠,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자, 왕권이 크게 약화되었다. 맞죠? 지방 세력들이 어때? 쇠퇴하였다? 아니, 성장하였죠. 그 다음에 골품제의 동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웠다. 그렇죠. 왕위 다툼으로 150여 년간 20명의 왕이 교체되었다. 오케이? 요걸 딱 알려주는 왕이 누구라고? 바로 해공왕이 등장한다고 했어. 그 다음에 미음은요. 교종, 유교, 풍수지리설이 결합하여 새로운 사회 건설에 영향을 주었다. 여러분, 여기서 맞는 건 하나밖에 없죠. 뭐 풍수지리설하고 선종. 누구나 실천을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오케이? 참선을 중시했던 선종. 그래서 답은 2. 친구 빼고요. 이 친구 빼고. 그러면 파란색 다시 해볼게. 얘하고요. 얘하고요. 얘하고. 몇 번? 3번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18번. 자, 이 사상은 선종 승려인 도선이, 밑줄, 도선이 널리 보급한 사상으로
산과 땅의 모양이나 물의 흐름 등이 인간의 기륭 화복에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이거 학교쌤이 만약에 문제 만들어내잖아? 그러면 파묘 같은 거 가지고 와서 쌤이 몇 번 말한 거 같지? 그지? 자, 파묘의 얘들아 주된 내용이 뭐니? 바로 이 무덤 파는 건데, 무덤을 팔 때 그 김상덕이라고 하는 풍수가가 나오잖아요. 어떤 이 풍수지리에 대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오케이? 과학적이진 않아. 근데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안 그래? 자, 이거는 풍수지리. 여러분 집에 가구를 배치하거나 건물을 만들 때도 함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위치 같은 거. 알겠지? 다 뭔가 연관이 있어. 자, 1번 사상이 호족에게 끼친 영향을 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여러분 요거는 쌤이 형광펜 일단 넣어놓고 시작하자. 뭐냐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경주 중심의, 이건 여러분이 서술형으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경주 중심의 지리 개념에서 벗어나. 너무 오래됐잖아요. 나라가 1000년 가까이 되었거든요. 강조하여 지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누구 세력이? 호족 세력이, 호족이 자신들이 거느리고 있는 혹은 통치하고 있는 그런 땅의 중요성을 또 인식을 하는 거죠. 세력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9번. 자, 신라 말기의 인물과 그 활동이 잘못 연결된 것은, 자, 볼게요. 현업. 나라를 세운 뒤 광평성 중심의 관제를 마련했다. 여러분, 요거는 답은 1번이에요. 왜? 궁예입니다. 궁예. 알겠죠? 요거는 이제 궁예. 후 고구려를 세운 궁예는 나라를 세우고 광평성 중심의 관제를 마련했어요. 알겠죠? 물론 이제 이 왕건과 신하들한테 쫓겨나지만요. 그 다음에 2번. 김원창. 신라 말기의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다. 맞죠? 신라 왕실 출신으로서, 왕족 출신으로서 일부 호족 세력을 바탕으로 후 고구려를 세웠다. 맞죠? 도선, 풍수지리설 맞죠? 최치원, 진성여왕에게 개혁안. 요거 알아두자. 시무, 십주. 뜻대로 되지 않자. 유랑 생활을 하면서 이 저술 활동을 계속합니다. 알겠지? 그 다음 20번. 자, 신라말 지방 세력 중 땡땡땡은 후백제를 세우고, 그럼 누구니? 견훤은요? 완산주의 도읍을 정하고, 완산주 전주예요. 그 다음에 궁예는요, 송악에서 후 고구려를 세웠다. 왕건, 왕룡, 그치? 아빠 왕룡과 왕건 부자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그 근거지였던 송악에서 후 고구려를 세웠어. 굉장히 얘들아 뛰어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이제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 고려가 건국될 때 쫓겨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풀이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이번 회차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이번 회차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신문왕의 업적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알겠죠? 신문왕에 다양한 업적들이 있었지. 그거 정리하는 것.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일신라 말기의 사회 모습. 요게 두 번째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육두품의 활약상.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뭐냐면 바로 호족, 육두품, 그 다음에 풍수지리, 선종으로 이어지는 여러분 후삼국으로 가는 4종 패키지 각각 공부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번 회차에서는 정말 다양한 문제들도 있었지만요, 이렇게 4개의 포인트를 여러분이 잡아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이제 6번째 시간 바로 남북국의 전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알겠죠? 또 공부 열심히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